오늘은 MBN골드 박병주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하죠.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이슈가 살아있는 섹터들과 종목들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장 초반에 나왔던 뉴스죠. 정부에서 전기차 무선 충전 기술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놨습니다. 네. 이제 스마트폰처럼 전기차도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네. 왔습니다. 이러면은 전기차 사볼까 하는 고민도 하게 되는데요. 네. 오늘 정책이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이번에 이제 신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이제 국가 비상 대책위원회에서 이제 9월달에 했었는데 네. 거기에 따른 이제 구체적으로 과학기술부에서 그런 정책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무선 충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12월 달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무선 충전과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는 허가제를 했었는데 이제는 인증제입니다. 누구나 인증을 받게 되면 무선 충전 사업을 또 할 수가 있고요. 또 무선 충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통신 즉 5G나 6G 그 통신을 통해서 무선 충전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무선 충전할 수 있는 주파수를 할당을 해준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이 부분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찬성하는 입장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그 도심 항공 교통 수단이라고 우리가 지금 떠다니는 헬기 있지 않습니까? 예. 드론처럼 사람이 직접 이제 드론 같은 경우는 무인으로 날아다니지만 이제는 사람을 이렇게 싣고 떠다니는 그 도심 항공 교통, 거기도 어차피 그 배터리로 해서 충전을 해서 다녀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 자전거도 이제는 우리 거리에 보면 많이 보이는데 이 자전거도 충전을 무선으로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전기차도 이제 무선 충전하는 그런 시대를 대비하게 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제 그런 시대에 부응해 가지고 정책을 잘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무선 충전은 현대차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대차의 무선 충전 협력사 유라테크가 상한가까지 올랐는데요. 네. 이 상한가를 필두로 이렌텍 그리고 아모센스 같은 기업들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종목들 잡아봐도 될까요? 지금 현재 그 유라테크가 일단은 그 소식에 따라서 오늘 그 상한가를 쳤는데, 지금 여기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종목을 따라서 매수하기는 좀 부담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유라테크를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이제 수급으로 한번 본다면 이때죠. 9월 달에 여기서 한번 수급이 들어왔었어요. 상한가를 치면서 한번 수급이 들어왔고, 그러면서 이동평균선을 그 경기선 그 녹색선 보이죠? 거기 121선을 한번 돌파를 해서 매물을 한번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지수가 빠지면서 같이 빠져서 이번에는 또다시 이제 오늘 보면은 그 121선을 아예 갭으로 돌파해서 오늘 아침에 강하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저점인 5,240원에 지금 8,910원이니까 한 달 정도 돼가지고 이 종목의 주가는 거의 6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했던 유라테크가 올라갈 만한 그 이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매수하기는 좀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이제 매수의 힘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짝 올라가다가 눌림목을 줘가지고 8,000원 밑으로 살짝 이제 빼준다면 그런 경우는 한번 살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한다면 지금 그 무선 충전과 관련된 종목을 단기적으로 다음 주에 바로 호재 뉴스가 나왔다 그래서 바로 사는 것보다는 다음 주는 한번 관망을 해보고 다음 주 한번 금요일 날 주가들이 계속 밀리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걸 보고 접근한다면 또다시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 기대감이 나온 무선 충전 상용화 관련주 눌림목에 대한 저희가 전략 세워드렸고요. 또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은 무선 충전 말고도 OTT가 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죠.
네, 정부가 OTT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를 키운다고 합니다. OTT 제작 비용을 세액 공제해주겠다고 하고요. 또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버키 스튜디오, A스토리, 삼화 네트워크스 같은 종목들이 올랐는데 네. 매니저님이 생각하는 이 관련주들의 경쟁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들어볼까요? 지금 이제 방금 OTT라는 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네이버에서 자기가 원하는 동영상 서비스를 볼 때 보통 VOD라 해서 자기가 돈을 내고 보는 게 있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서비스를 할 때는 이제 그 무료로 주고 나서 한번 감상평을 두고 나서 또다시 제가 이제 들어보는 그런 서비스. 그리고 지금 또 영화가 개봉이 됐는데 그 영화를 내가 극장에서는 못 가고 내가 이제 그 사무실이나 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OTT를 하고요. 또 그리고 또 이번에 메타버스 또 관련도 그런 부분을 또 지원한다 그랬고 1인 크리에이티브란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요즘에는 유튜브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 경제 관련 그리고 주식 관련 혹은 정치 관련 그런 유튜브 방송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군사 평론가들이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부분을 자기가 그 유튜브 관련 전문 지식을 통해서 유튜브에서 내보내는 걸 말하죠. 그래서 제가 본다면 이거는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가는 개화되는 그런 시장인데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법률적으로 아니면 세제 쪽에서 본격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정책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좀 빨리빨리 움직이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아마 이쪽으로 대단한 성공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최근에 네옴시티 관련해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어떤 쪽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되게 집중을 했잖아요. 네. 메타버스 쪽으로도 조금 관심이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면서 네. 관련주들 옥석 가리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매니저님은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이 좀 유망하다고 보실까요? 지금 이제 여기서 그 이제 관련된 종목 중에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은 최근에 그 작년부터 각광을 받았었어요. 네. 각광을 받았었는데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네오이즈 홀딩스나 이런 종목들은 또 메타버스 관련 게임이 될 것이고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게임주 쪽을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 특히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라 해서 작년에 주가들이 많이 갔었습니다. 저점에서 한 10배 이상 많이 갔던 종목들이 나타났는데 그런 종목들을 유심히 이제 뜯어보면은 그 재무 구조가 조금 안 좋아요. 그리고 실적도 좋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전체적인 시황이 계속 그 대세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전체적인 시황이 대세 하락기 갈 때는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이제 같이 하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메타버스 관련 산업이 물론 유망합니다만은 계속 관심을 두지만 우리 전체적인 시황이 이제 안정된 혼란이 끝나고 질서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기 때 본격적으로 이제 배팅에 들어가는 이런 전략을 취하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에 대한 전략까지 짜드렸고요. 마지막은 로봇주로 짚어보도록 할게요. 최근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마지막 이슈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제는 삼성전자 쪽에서 1인 1가구, 1인 1로봇을 또 추진한다라고 하고요. 오늘은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2025년까지 로봇 분야에서 5종의 국제 표준을 제안한다고 하죠. 국제 표준이 정해지면 로봇의 활용 분야가 좀 넓어지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 국제 표준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잘 되는 거기에 따라서 어떤 질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로봇 산업은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가 2027년이나 2028년, 2029년 된다면 우리 그 한국의 인구는 고령화로 본격으로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새 이제 우리 결혼한 사람들의 연령층이 높아지고 있어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32세 이상이 되고 남자들은 거의 40세 임박해서 결혼을 하고 더군다나 애를 한 명밖에 안 나잖아요. 어떤 경우는 안 나고. 그래서 서울에 보면은 그 제동초등학교나 교동초등학교 역사가 100년이 넘는 그런 학교도 보더라도 이제 과거에 그 재학생들보다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2027년 정도 가면 우리 한국
한국의 생산 가능 활동 인구, 즉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 인구가 부산 인구만큼 줄어든다라는 그 인구학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먼저 전제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이제 한국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 우리 한국도 어차피 경제 GDP는 발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일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누굴까요? 바로 로봇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이제 자녀들이 커서 언젠가는 군대를 가야 되겠죠. 근데 군인들이 사람 인구가 줄어든 만큼 군인들 숫자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제 줄어든 군인들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군인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로봇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일상생활은 호텔에 가면은 이제는 사람이 그 안내하지 않고 로봇이 휴먼 로봇이 이제 그 결제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식당을 가더라도 그릇을 이제 손님들이 와서 그 밥을 다 먹잖아요. 그러면 버튼을 누르면 로봇이 이제 옵니다. 그러면 거기다 그 로봇 위에다 그릇을 올려놓으면 로봇이 그를 싣고 하는 현재 그런 정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로봇은 우리 그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로봇 산업은 굉장히 발전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과 정부에서 밀어준다면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실 매니저님이 이미 3달 전에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추천을 해주시면서 수익을 네. 저희가 많이 냈었는데 지금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대장주로 보시는지 아니면 또 다른 숨은 수혜주가 있을까요? 자, 로봇 관련주들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예. 유일 로봇, 그다음에 에브리 로봇, 그다음에 로봇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전히 레인보우의 로봇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를 한번 감시 한번 그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중요한 게 그 종목이 유망한다 할지라도 최근의 저점에서 주가가 너무 많이 상승하게 되면 그런 경우는 오히려 좋은 재료를 통해서 내가 이익 실현을 해야지 거기다가 좋은 호재가 나오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따라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그래프를 보는 건데요.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때 가격대가 대략 한 22,000원대였어요. 예, 맞아요. 그 뒤로 지금 39,000원까지 왔기 때문에 거의 한 80% 정도 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33,500원까지 조정을 조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단기적으로 한번 레인보우 로봇도 노려볼 만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있어요. 그 우리나라 그동안에 그 이제 시황이 즉 우리나라 그 시황이 9월 말때 저점을 형성하고 이제 지난주까지 계속 상승을 했는데 다음 주에 만약에 그 시황이 저는 빠지게 된다면 저는 빠질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경우는 레인보우 로봇도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한번 지켜보고 있다가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한 2,330선에서 조정을 줄 때 그때 레인 로봇도 같이 조정을 줄 때 적절한 가격에서 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소개해드리고 수익을 많이 냈었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전략 점검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 종목 말고도 수익을 내주고 있는 매니저님의 종목이 있습니다. 네. 성우 하이텍인데요. 네. 사실 이번 주 월요일에 이미 목표가를 터치하고 더 갔습니다. 네. 지금 6거래일 만에 목표가를 달성을 한 건데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다 보니까 이제서야 리뷰를 해드리네요. 예, 24% 수익 축하드리고요. 네. 보유자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자, 성화이텍을 제가 그 11월 4일 날 이 종목을 들고 왔더라고요. 11월 4일이면 지금부터 한 그 2주 전이죠.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을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성화이텍이 그 꾸준하게 특히 어느 대목에서 급등했냐면 11월 14일 날 19.72% 정도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급등을 하면서 대량 거래를 터뜨렸죠. 여기서 아마 일부 사람들은 저점에 이제 11월 4일 날 샀던 사람들은 이익 실현을 저 모르게 했겠죠. 예.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이 성화이텍이 올라간 이유가 또 보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깊이 있게 조사를 해보니까 12월 달부터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무선 그 충전 시대가 열린답니다. 그러면 성우 하이텍도 그 무선 충전 시대의 수혜주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이 또 감안돼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성우 하이텍을 이때 11월 14일 날 그때 이제 이제 현명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이제 그 계속 현금 들고 있으시고 만약에 지금 팔지 못했다 하신 분들은 계속 일단은 보유하면서
무선 충전에 관한 뉴스들이 11월 달에 나오면 그때는 이제 6,500원 넘어가면 한번 차익 실현을 해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명하게 종목을 잘 잡으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다. 성우하이텍 24% 넘는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오늘도 매니저님이 우리의 포트를 방어해줄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해 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일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엑세스바이오, 네. 바이오주입니다, 매니저님. 네. 예. 자, 엑세스바이오 이 종목을 제가 모처럼 바이오주를 준비했는데 엑세스바이오가 그냥 보통 바이오주는 실적이 나쁘잖아요. 그쵸, 최근에 또 좀 재무 소외되어 구조가 있죠.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사는 지금 시가총액이 오늘 조금 밀려가지고 5천억이 안 될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올해 3분기까지만 해가지고 매출액이 9천억이 넘었어요. 그리고 그 영업이익이 5천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3,700억이 넘었어요. 영업이 4,700억이 넘었죠.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도 3,500억이 넘는 그 굉장히 돈을 아주 잘 벌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돈을 어떻게 잘 벌었을까? 바로 코로나 관련 진단키트를 미국에서 많이 판매했습니다. 이 회사 주로 영업 무대는 미국이거든요. 그리고 본사가 미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급격하게 증가를 해서 거기서 뭐 쉽게 말해서 떼돈을 번 거죠. 2018년만 하더라도 연간 매출액이 500억이 안 넘었죠. 적자를 허덕이는 회사가 코로나 덕분에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게 됐는데 그러면 이렇게 매출액이 이 정도가 되고 현금 보유액만 하더라도 5천억이 넘을 겁니다. 그러면 현금 보유액만 하더라도 5천억이 넘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5천억이 안 된다. 이거는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그 저평가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실적 저평가 된 종목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그 시장 참가자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어둡게 보는 이유가 예. 한때는 62,900원을 갔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12,950원을 허덕이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계속 그 안 좋게 되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가 내년 정도 가면은 그 종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넘겨짚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코로나가 확진자는 작년에 보면은 11월 중순 넘어가지고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2월 달까지 즉 내년 2월 달까지 계속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코로나 진단키트도 다시 한번 팔릴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의 주가는 그 코로나 확진자의 상황을 보아가지고 올라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하나 포인트가 될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는 이 회사가 지금 현금이 5천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 현금 5천억이 넘는 회사 그 돈을 가지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는 그런 부분을 저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지난번에 가격에서 많이 그래프를 보시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현재 12,950원인데 12,950원 정도는 저는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정도는 바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서 체결이 됐을 때 1차 목표가는 15,000원이고요. 1차 목표가는 15,000원, 그리고 그 손절매 가격은 12,0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를 위한 공략주 엑세스바이오였고요. 목표가 15,100원에 손절가 12,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